이거는 우리가 주봉 월봉 기준으로 등락이 있는 친구들, 등락률이 좀 큰 친구들인데,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분류했냐 그러면은 주선, 월선 기준으로 120주, 그 다음에 뭐 20월, 60월, 120월 요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벤 하단 찍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말 그대로 눌려있는 친구들입니다. 눌려있는 친구들인데, 눌려있을 때 이 친구들을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면 좋은지 요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좀 모아갈 만한 친구들과 그 다음 아이디어 같은 거 좀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본 종목들입니다. 자, 키움증권 보시면은 주봉 밑으로 많이 빠졌네. 월봉 보시면은 또 60월선에 걸쳐 있습니다. 키움증권. 자,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당이 한 3.7%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PER은 4배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실적이가 작년도에 많이 나와서 피카운 얘기가 나오는 게 증권 섹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트레이드가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영업이익률은 얘들은 잘 나와요. 얘들은 영업이익률 잘 나오고 배당도 10%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배당이 3,500원을 줄 수 있냐 없냐 봤을 땐 저는 3,500원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케이스는 잘 없거든요. 앞으로도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주주 환원의 입장에서 배당이 꺾인다라고 하면 주가는 완전 부러지는 게 일단은 국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사주 매입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지금 지분을 보시면은 자사주가 얼마냐? 3.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41%에 11% 그리고 9%까지 해가지고 대충 한 5% 정도가 잠겨 있고요. 3분의 1만 유통이 되는 친구입니다. 키움증권. 우리가 이제 영웅문 온라인을 하시는데 영웅문 온라인의 주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왜냐면 이거를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같이 열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도 보시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밑에서 지금 처박혀 있고 주봉 보시면 이렇게 지금 120 주선에 처박혀 있는데, 얘 배당 얼마? 배당 8%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웅문이라는 뭔가 뭐 상징성,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상징성, 우리 키움 히어로즈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어플이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트레이드 되는 게 맞습니다. 얘는 배당 성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은데 배당 성향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도 얘는 일단은 대표성 때문에 요 배당률에서도 트레이드를 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20%가 넘어요. 그리고 배당은 매년 증액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얘는 또 사모펀드가 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계속 뭔가 좋다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는 개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룹사가 아니에요. 어디? GNA 사모투자 전문 프라이빗 에쿼티 61%의 지분을 누가 들고 있냐? 사모펀드가 들고 있죠. 사모펀드가 들고 있다는 거는 결국 얘는 이렇게 지금 눌려있긴 하지만 결국 배당을 많이 줄 거고, 그런 관점들이 다시 이제 증권사에 불이 붙으면서 눈이 떠지면은 그럼 얘네들 다시 올라갈 거거든. 키움이 짜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성을 띠는 친구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하고, 그리고는 거래량이 많은 친구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하다. 반대로 전혀 사람들 관심 없는 노잼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모르겠고 일단 적금보다 나는 뭐 좋은데 묻어놓고 장기로 가져가가지고 트레이드 해보고 싶다, 그냥 적금처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물려있는 곳이면은, 물려있는 분들은 이제 물 타도 되냐면은 이제 물 타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배당률 8%라는 것과 지금 여의도에서 슬슬 증권사 볼 때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권사 볼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옵니다.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요럴 때 찾아보고는 이거 말고 NH 투자증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시면 배당 좋아요. NH 투자증권도.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NH 투중이나 이베스트 같은 데는 배당이 대충 7에서 8% 나온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언제 돌리느냐? 연말에 뭐 삼성전자 연말 좋을 거라며, 뭐 내년 연말에 특별 배당이 있다며. 그럼 그때 돌릴 때를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내후년에 정말 증권사 주식이 돌리면서 코스피가 돌려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이런 증권사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얘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대충 한 9,000원 만원 잡아도 9,000원이면은 2 나누기 7 하면 되죠. 2 나누기 7 해보시면은 얼마? 한 30%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이베스트는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베스트를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시대에 가장 흥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 시대에서 원래도 유명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키움, 그리고는 뭐 NH, 그 다음에 뭐 한국투자증권, 우리 뱅키스 있죠. 이런 애들은 원래 유명했어. 근데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이베스트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돈 좀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인지도를 많이 올렸어요. 염승환 이사, 연불리 모두가 알지. 그리고 윤지호 센터장 많은 분들이 압니다. 올라있을 때 팔아라고 얘기하는 윤지호 센터장. 다른 분들은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해. 다 사라사라밖에 안 해. 근데 무슨 얘기합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는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윤지호 센터장이나 아니면은 김일구 상무님이라고 계십니다, 하나에.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본인의 논리대로 시장이 변하면은 뷰를 바꿔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했을 때 뷰를 바꾼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뷰를 바꿨다? 무슨 소리예요? 계속 시장에서 본인의 고집을 안 부리고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 유연하게 분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사라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팔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 근데 무조건 사라 무조건 팔아라는 그거는 조금
좀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냥 이번에는 채권 때문에 실적이 좀 조지긴 했어요. 채권이 뭐냐 그러면 이게 그 1분기 영업이익 314억 나왔다 그러는데 많이 조졌거든요. 이게 증권사들이 우리가 개인들은 이 증권사를 분석을 하실 때 거래 수수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뭐 여기 뭐 우리가 뭐 거래 수수료 내고 어플 깔아가지고 그런 것에 뭐 상품 팔아먹고 뭐 로보스탁 이런 거 팔아먹고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 외에 본인들의 자본 가지고 자본재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채권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채권 투자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손실이 많이 났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은 이제 증권사가 지금 채권 금리가 완전히 그 급등하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떡락을 하고 거기서 피해를 입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쇼크가 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0억 정도면은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볼 만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싼 건 사실이에요. 4천억 하는데 아니 1년에 2천억씩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4천억이라니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억씩 4번만 곱하셔도 1200억 1500억 나옵니다. 1200억 번다 그래도 이거 4배도 안 돼요. 시가총액이 분기당 300억 번다 해도 정말 싼 거 맞습니다. 증권사가 장기로 놓고 보시면은 슬슬 모을 타이밍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게 NH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거기가 빈키스입니다. 아니면은 이베스트도 그렇고 키움도 괜찮고 이런 곳을 미래세도 그렇고 본인이 나는 좀 주도주 유명한 걸 사고 싶다 하시면은 거래량 있는 이런 곳을 들어가시는 거고 난 모르겠고 변태처럼 그냥 계속 모을 거야 하시면은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모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기준에서 좀 재밌어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KH바텍 주봉입니다. 자 보시면 KH바텍이 떨어졌다가 뽕 솟았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얘가 지금 여기 지금 걸려 있어요. 자 계속 지금 22,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요건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얘는 뭐 지금 폴더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이제 신호가. 그럼 요 상황에서 폴더블 관련돼 가지고 좀 더 폴더블 쪽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는 그러니까 외장인지 내장인지 해가지고 세경이랑 KH바텍이 있는데 요런 거는 조금 한번 흥미있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9월에 그 폴더블 이제 네 번째 시리즈지 그거 나오는 거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인테크닉스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네 지금 여기 다 있다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A스토리 120 주선입니다. A스토리는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지금 넷플릭스가 돌리냐 안 돌리냐가 이 친구들의 제일 중요한 거지. 물론 얘는 지리산 때문에 똥을 싸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대기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매출이 안 나오냐 매출이 나와요. 매출이 나와. 콘텐츠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야 너네들은 이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긴 한데 얘는 지금 눌린 자리에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볼 만한 게 그래서 A스토리가 정말로 비싸냐 얘는 안 비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돌리냐 안 돌리냐 보면은 지금 아니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밑에서 돌리려고 하고 있어. 이 보실게요. 넷플릭스가 지금 밑에서 보시면은 오라라라 할 때 한 달 보시면은 슬금 오라 루나 때가 최악이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거잖아. 루나 터지면서 나스닥 터질 때가 최악이었어. 그리고는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음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지금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OTT 대장인데 넷플릭스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 얘기합니다. 넷플릭스가 이제는 그 OTT가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거 인정해요. OTT 포화 인정합니다.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제 구독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요. 볼 거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돌 거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닝이랑 EPS 보셨어요? 어닝도 실적 예상치를 비트했고요. EPS도 실적 예상치를 비트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거 발표하고 난 뒤에 요 두 개가 종합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마이너스 40% 나왔죠. 자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40%가 나온 이유는 요 위에 있는 요거지. 요거는 무엇? 요거는 성장성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기업의 가치죠. 성장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PER이 얼마? 대충 한 40배 정도에서 한 방에 20배로 내려 꽂은 거거든. 이게 성장성이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40% 내려 꽂았는데 제가 넷플릭스 내려 꽂는 날 그날 220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갈 때 뭐였냐? PER 20배 기준이 220달러였거든. 형들 PER 이제 20배 왔다 하고는 제가 매수를 때린 거예요. 왜냐? 가치주 기준으로 볼 때는 PER 20배면은 적당하지. 가치주 기준으로는. 성장주 기준으로 PER 40배는 적당했죠. 성장이 없잖아. 성장성이 한 방에 내려 꽂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지. 앞으로 얘가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냐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넷플릭스의 가격 결정 능력이 여전히 소비자한테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넷플릭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애하는 거 뭐 솔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넷플릭스 컨텐츠 올라오잖아. 아니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런 것들이 컨텐츠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냐 그리고는 그걸로 해가지고 매출이 계속 올라갈 거냐. 저는 이 매출 올라가는 거는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OTT들의 가격 인상과 그 다음에 어떤 거? 우리가 영화관의 영화 티켓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영화 티켓 가격이 올라간다? OTT 가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결국 성장성이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계속 매출 규모를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은 가격 결정권을 통해 가지고 매년 5%에서 10% 이렇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추가로 뭐 광고나 굿즈 판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출과 어닝을 그다음에 EPS를 계속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는 포화 시장에서 가치주로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사주에 대한 환원 소각, 주주 환원과 그다음에는 얘네들이 얼마나 배당을 또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넷플릭스의 균형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블 난다 이거보다는 지금부터는 가치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넷플릭스의 PER이 얼마냐라고 놓고 보실 때 넷플릭스의 PER이 지금 17배입니다. 포워드 PER이 한 15배 나와요. 적당하거든. 나스닥보다 지금 싸. 나스닥 지수보다 싸 지금. 그런 관점에서 넷플릭스가 살짝 돌리면은 에이스토리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뭔가 컨텐츠를 납품하는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돌리면서 콘텐츠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새로 나오는 신작 효과에 따라서 등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기업은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에이스토리가 지금 조져놓은 상황에서 2만원 초중반대가 이미 지난번에 한번 찍고는 올라왔다가 또 내려와서 찍은 건데 이미 지지선이라고 보이는 요까지도 온 상황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에이스토리 앞으로 나오는 차기작 일정을 놓고 보시면서 뭐 차트 매매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이스토리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딱히 나빠 보이고 딱히 더 떨어질 만한 자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S&T 모티브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어이구 얘도 비슷하죠. 월봉 보시면 어이구 얘도 지금 바닥권이에요. 얘 보시면 배당이 3.5%에 PER이 7배입니다. 지금 S&T 모티브가 어디 들어가냐? 그 현대차 전기차 쪽에다가 부품 납품하는 친구죠. 그런 상황에서 얘는 지금 뭐 방산 이쪽으로도 들어가거든요. 전기차 부품 이런 거, 방산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죠. 전기차 부품 경쟁 이런 거. 아이고 이거 소송전이네. S&T 모티브. 포렌스랑 소송 중이구나. 포렌스는 뭐 하는 친구냐? 잠깐만 이거는 몰랐는데. 병역 특례 후 집단 이직을 했다. 아이고. 병역 특례 후 집단 이직을 했다. 포렌스 EM. 어이구 야야 네. 이거는 뭔가 있지. 어쨌든 맞냐 이거? 아니 요걸 보시면은 얘는 현대차의 전기차 납품 밸류 체인으로서 계속 영업이익이 그 전부터 9%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S&T가 딱히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얘도 전기차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는 친구거든요. 배터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얘는 코나에 실제로 이게 뭐 모터를 납품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10년 보시더라도 한번 쭉 왔다가 떨어지고는 지금 이렇게 바닥을 많이 다져놓은 상황입니다. 배당도 괜찮고요. 그리고는 EPS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대차에서 새로운 뭐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벤트들, 뭐 전기차 지금 공장 증설한다, 전기차 생산량이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얘도 저는 딱히 지금 자리면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지금 자리면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눌려있는 종목들 변태같이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어떨까라는 거. 지금 6천억 정도입니다. 6,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매출은 얼마? 1조입니다. 싸요. 매출을 보더라도 시가총액 1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고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시가총액 9천억 1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뭐 어쨌든 S&T 모티브 뭐 딱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번 보입시다. 자 SNS텍입니다. SNS텍 지금 삼성 LSI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OLED, LCD 요런데 해가지고 이게 블랭크 마스크 제조를 한다라는 거. 주봉 보시면은 요렇게 밀려있고 월봉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얘가 지금 상당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상당히 이제 밑으로 좀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실적이가 완전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출발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SNS텍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한번 버블이 뜨긴 했는데 요거는 한번 지금 볼벤으로 놓고 보시면은 볼벤이 하단이에요 지금 이게. 얘는 뭐 차트 이런 건 없는데 볼벤이 하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지금 5천억 정도 하니까 비싼 건 맞거든요. 5천억 정도면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매출이 이 정도 1,000억 정도니까 PSR 5배라서 비싸긴 한데 볼벤 하단 정도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용인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UV 펠리클 양산을 한다. 이 동네는 지금 이 친구랑 그 다음에 EUV 펠리클은 한 군데 더 있죠. 동진 세미캠. 동진은 그 맞다 포토레이스트구나. EUV 관련주들. 동진 세미캠이랑 SNS텍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싼 이유가 이 동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펠리클 이거는 양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돈이 되면은 기대감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조진 상황이고 볼벤 하단이니까 당장은 잡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잡기 어려운데 관심종을 좀 넣어 놓으시면은 얘 조금 더 조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 그래서 한번 요것도 좋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실 분들은 한번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GST입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얘도 주봉 기준으로 쭉 무너져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PER 6배고요. 배당은 1.1% 정도 나오는데 우리 감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칠러를 만드는 친구입니다. 온도 조절 장비 칠러를 만드는 친구고 얘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아주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천억에서 3,5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매출액만큼 PSR 한 배도 안 나와요. 얘가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근데 월봉 보시면 월봉 보님 다 왔어 대충 다 왔고 얘가 배당 보면은 불만족스러운데
실적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얘도 저는 심택만큼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투자를 하실 때 G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우다다 올라와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PER을 놓고 보면은 비싼 거 아닙니다. PSR 매출액 대비로 놓고 봐도 비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기 쉽죠. 감스트입니다. 영업이익률 괜찮아요. ROE도 괜찮아요. 상당히 우량한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뭐 투자를 하실 때 GST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PSR이 한 배만 놓고 가더라도 저는 요 정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3, 4천억. 4천억 본다라고 하면은 따블은 못 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한 30% 그냥 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가도 별 무리는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장비업체 피크아웃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지금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증설 계속하고 있고요.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고요. 이게 중국에도 납품을 하는 친구입니다. 중국 여전히 반도체 굴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GST는 약간은 차트는 한미반도체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이제 중국에도 거래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닥 걱정을 할 만한 친구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왜냐 그러면 이게 매출이 나나냐 했을 때 매출이 안 날 때 매출이 줄어들 때 요럴 때 어떻게 보면은 장비주의 가장 큰 특징이죠. 분기별로 계절을 탄다. 매출이 안 나올 때가 있다. 근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별로 안 꺾여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요런 관점에서 여전히 중국은 반도체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 투자 금액이 얼만데 중국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시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히토류 테마라고 하는 노바텍입니다. 얘들도 보시면은 실적이 미쳤죠. 이게 어떻게 보면 히토류인데 네오디뮴 자석 만드는 친구거든요. 되게 저는 이거를 몇 번 발라 먹어가지고 되게 기억이 좋고 그리고는 영업이익률도 얘는 그냥 미쳤어. 얘는 돌았어. 그냥 독점하는 친구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국내 유일 자석 전문 상장사잖아요. 이게 실제로 폴더블 폰으로 나중에 한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는 필요한 종목이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월봉 기준으로 25월선에 붙었는데 지금 이게 횡보를 꽤나 오래 했거든요. 3,700억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를 갖고 있고 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그냥 뭐 적당하지 않나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10배 정도를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시가총액 놓고 볼 때 근데 얘는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얘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강연 약간 독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요거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지금 뭐 자기 주식 취득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 쪽으로 조금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55% 들고 있고요.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노잼이긴 한데 워낙 숨어있는 알짜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동아지질 마지막으로 주봉 보시면은 요렇게 밑에 120 주선에 닿았고요.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건설주입니다. 갑자기 무슨 건설주냐라고 하시는데 시가총액 2,400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그 코로나로 건설이 조금 잘 안 돌아갈 때 건설 잘 안 될 때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 매출이 나던 친구입니다. 영업이익도 한 5% 정도 내외가 나오던 친구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닥 비싼 건 아닙니다. 네 PSR 한 배도 안 나와요. 뭐 물론 건설사는 다 그렇지만 근데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그 되게 독특한 그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은 전력구 공사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전력구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 지하거든요. 지하 요거 공사하는데요. 여기 요런 거 공사하는 데예요. 지하에 이게 무슨 소리냐 동아지질이잖아. 건설을 하는데 바닥을 뚫는 거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동아지질은 우리나라에서 지하 건설이라고 했을 때 몇 개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동아지질 그다음 특수건설 뭐 이런 데 몇 군데 있는데 얘가 실적이 지금은 해외 실적이 다 막히면서 주가가 실적이 많이 빠그라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되게 우량한 종목인데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면서 소외당한 친구인데 얘는 다르게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남강토건 뭐 이런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주가 있는데 요게 중요해요.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가 올 초에 연초에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싱가포르에다가 그거 그 수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싱가포르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지하에 뭔가 많이 만듭니다. 석유 조장고도 지하에 만들고 뭐 지하 인프라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싱가포르.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GS였나 현대였나 여기 들어갔고 거기에 지하 공사 파트너로 동아지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지하화 공사를 뭔가 이렇게 할 때 누가 같이 들어가냐 동아지질이 같이 들어가요. 그만큼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하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장비도 많고 그다음에 기술도 갖고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투자를 할 만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도보홀딩스라는 곳이 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여기 뭐 터널 굴착, 지반 개량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특수건설이랑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실제로 그 지하 공사를 하면서 실적을 잘 내는 친구고 싱가포르 교통청에서 LTMP 2040 요렇게 하면서 발표했던 거 요거 뭐 전국 도시철도망 요런 걸 한다라고 했는데 요 연장 사업을 지금 동아지질이랑 대우건설이네. 대우건설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이걸 닦고 실제로 동아지질이 여기 관련된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매주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요런 종목을 눌려 있을 때 사놓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소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만 찾아보니까 빠진 종목을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그러니까 빠진 종목 중에서 우량한 종목들을 찾아놓으시면은 투자할 때 좀 더 편해서 요거를 좀 자주 매주 컨텐츠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주말 되면 이제 금요일 되면은 이번 주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주로 이슈 있었던 거, 그리고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살만한 거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뭐 다음 주에 미국장 어디로 갈 것 같고, 뭐 그러면 한국장 어디로 따라갈 것 같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유튜브용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 형들 요런 거 많이 주워 놓으면은 또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윙 할 만한 종목들이고 그만큼 우량한 종목들이고 요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또 담아 놓으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많이 떨어져서 사볼 만한 친구들.